여러분들 책 안 읽으면 큰일 나요.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다 들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맥락 지식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략적 인간이 안 될 수 있겠어요? 느낌 오시죠? 이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줌해서 이렇게 만나는 독서 모임을 코로나 때 했었거든요. 근데 안젤라 로고스의 그릿을 읽을 때야 지금 그분은 현재 우리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발제를 너무 잘한 거야. 그릿에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숨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찾아냈더라고. 야, 독서력이 대단하네. 그런데 카톡방에 문자가 올라왔어. 저 옆방에 서가에 가보니까 저쪽 위에 그릿이라는 책이 꼽혀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 책을 사서 이미 이분은 본 사람이야. 근데 우리 독서모임에서 그릿을 한다니까 그 책을 마치 새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고 그걸 다시 요약해서 발표를 하신 거지. 여러분들 책 안 읽으면 큰일 나요.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책을 읽어도 그냥 읽으면 큰일 나요. 어떻게 읽어야 돼? 생각력이 극대화된 상태로 책을 읽어야 정확하게 내용이 들어오고 그것이 누적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다 들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맥락 지식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생각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사람은 걔가 더 선명한 영화처럼 남는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록을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책도 이 일상이랑 똑같은 거야. 책을 이제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읽어가지고 50쪽을 봤다고 칩시다. 저는 한 80쪽 봐요. 저는 45분에 보통 80쪽 정도를 봅니다.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저처럼 생각력이 된 놈이 4시간에 300쪽이 좀 넘는 책을 내가 읽었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어떨까? 아니 영화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아까 얘기한 일상기록이라는 걸 하시고 머릿속으로 되뇌이기를 계속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쭉 읽다가 아 그랬구나. 아 맞아. 그래서 그랬고 이걸 생각 독서라고. 책을 읽으면서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부 잘하는 놈하고 못하는 놈하고 차이가 뭐게? 그렇게 생각하는 놈하고 생각하지 않는 놈이야.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습관의 차이인 거예요. 책을 읽을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고 읽으면 절대로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남지 않아요. 머리를 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난 좀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해서 저는 다른 거예요. 아 이놈은 이런 논리거든. 오케이 이렇게 제가 이걸 명칭을 해서 붙였어요. 순간의 생각. 책을 읽다가 아 이런 얘기를 했구나. 아 이 얘기 생각의 이음. 책을 읽으면서 반드시 순간의 생각과 생각의 이음을 하세요. 이렇게 딱 명칭을 만들어서 주면 확실히 실천들을 하시더라고요. 권하는 것은 보통 2쪽 정도 읽으면 대체로 한 가지 이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테일 욕심내면 안 돼요. 사실 더 큰 맥락을 중시해서 읽는 사람은 한 5쪽 읽으면 한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50쪽에 한 개의 장이라고 치면 2쪽이라고 치면 25번 아니야. 순간의 생각을 25번 하는 거지. 근데 순간의 생각을 하고 생각의 이음을 하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지워져.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각의 이음을 이 얘기 10개 정도가 자기에게 스토리로 남잖아요. 생각 독서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책 내용을 생각의 이음으로 이어보기. 논리를 이해하셨죠? 얘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독서를 해도 그것이 자기 것으로 명확하게 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생각력이라는 걸 키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얘를 더 어떻게 완성본으로 만드느냐. 한 개 장을 읽어서 50쪽이야. 그러면 몇 줄? 10줄 이내로 메모를 해. 메모 독서법이라 그래. 메모 독서를 하라 그러니까 막 쓰는데 정신없어 그냥. 책 보고 쓰고 책 보고 쓰고 얘도 중요해. 얘도 중요할 거야. 얘 버릴 수 없죠. 얘는 되게 안 돼. 얘는 표현해줘. 미치겠어. 그게 어떻게 다 자기게 됩니까? 익스플리케이션 그러면 주름진 뇌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임플리케이션 주름진 뇌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주름 안으로 들어온 놈이 주름이 펼쳐져서 익스되는 거. 요 메모를 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어. 메모를 하면 반드시 뇌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슨 메모? 임플리케이션한 메모를 했을 때만 뇌에 각인된다고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이야기를 쭉 자기 안으로 끌어집어 넣어서 자기식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이해할 줄 알아요. 걔를 메모하니까 50쪽을 읽어도 10줄 이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 더 욕심이 나서 책을 자꾸 다시 보게 돼요. 보지 마.
50쪽 읽고 머리에 기억에 남는 거 있죠. 걔를 써. 총량을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이렇게 메모 독서를 하면 당연히 우리는 엄청난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조금씩 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략적 인간. 제가 여러분들께 꼭 쓰라고 강조하는 기록 중에 하나가 계획. 우리가 초등학교 동그라미 원 그려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시간 대비 과제 쓰기 이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건지 공교육에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배를 몰고 가는 방향성을 잡는 것이지 시간 계획을 잡는 게 아니에요. 계획 기록에 시간을 쓰는 건 잘못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계획이 좋다니까, 나의 하루의 삶의 방향성을 지어주는 것이니까 방향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중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지? 얘를 먼저 생각해줘. 오전에 2개, 오후에 하나, 오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저녁은 되게 소중하죠. 저녁에 2개. 많아야 하루에 5개예요. 오전 시간이 응축된 시간. 그 시간에 중요한 걸 열심히 하고 오후엔 졸릴 때는 졸아야지. 시뮬레이션 돌려듯이 내가 지금 플래너에 썼잖아요. 썼으면 각인됐잖아요. 이 각인된 상태에서 쭉 미래를 연상하는 시뮬레이션 돌려주는 작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루를 자기가 먼저 머릿속으로 상상해봐요. 얘도 생각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네. 그냥 생각력이 아니라 얘는 상상의 생각력이야. 창의와 관련돼. 자, 또 하나. 아침에 플랜을 그렇게 했어. 10시에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느 분을 만나기로 했어. 구상 기록이라고 해요. 키워드로 메모해보면 더 선명해질 뿐만 아니라 목적에 흐트러지지 않게 나의 행동을 잘 잡아줘. 이것도 좋다 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는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핵심 성공 요인. 그를 10시에 만났을 때 물건을 잘 팔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성공 요인이 뭐지? 얘를 꼭 메모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항상 대화도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예열을 좀 하고 끝날 때는 결론 내리고. 이거는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한 3개 정도의 프로세스로 나눠보는 거예요. 각각의 프로세스의 아웃풋이 뭘까를 생각해보는 게 최고예요. 제일 마지막은 그와 만남을 했을 때 나에게 최종 아웃풋이 뭔지를 생각해보는 거죠. 이 습관은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구상기록을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개수.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거는 1년에 몇 번? 365번.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자체가 전략형 인간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전략형 인간으로 만드는 건 구상기록이지. 내가 5개의 아침에 중요한 일로 생각한 것을 다 구상기록을 쓰고 행위를 했어. 그러면 1500에서 조금 더 하면은 2000번이네.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략적 인간이 안 될 수 있겠어요? 느낌 오시죠? 이래서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쓰라고. 월간 계획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루틴 계획이라는 걸 세울 줄 알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루틴으로 설계해서 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루틴은 항상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로 구성해요. 물론 그것의 내용은 할 일이 월간에 내가 중요하다고 설정했던 것의 상당 부분을 루틴의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월간 계획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좋겠어도 한 4장, 5장 정도는 월간에 대해서 쓰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대해서도 자기 성찰을 하게 돼요. 주간 쓰시겠죠? 주간이 4주잖아. 2쪽씩 쓴다고 치면 10페이지라고 치자. 그러면 월간하고 주간 합쳐서 뭐 한 30페이지 정도 됐다고 치자. 그러면 하루에 4쪽씩 메모하고 그 다음에 플래닝 쓰고, 아까 내가 일상기록 쓰라고 그랬잖아. 하루에 6쪽이지. 그러면 200쪽이 좀 넘잖아. 사실은 매일 쓰는 거지. 눈 뜨면 기록을 하는 거야. 다 나한테 물어봅니다. 교수님은 그러니까 기록학을 전공을 하시는 거니까 매일 하루 종일 기록만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상기하세요. 저는 기록을 어떻게 한다고요? 뭘 보고 합니까? 내 속에 있는 걸 하죠. 책을 50쪽 읽고 그거를 5줄을 썼어. 얼마나 걸릴까? 저는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하루 종일 기록하지만 기록하는데 시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요만한 거 써가지고 교수님 저 한 달에 한 번 썼어요. 안 돼. 요 정도 돼야 돼, 요 정도. 제가 권하는 건 비싼 걸 쓰세요. 아까워서라도 죽었어.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다이어리를 사셔서 한 달에 꽉 채우려고 생각하고 기록 습관을 3달만 몸에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게 되도록 마치겠습니다.